저기 나비야 아니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인사하러 가자. 여기 잠깐 앉아야겠다. 나비야 안녕. 여기서 뭐 해? 쉿. 모니카! 똑바로 반성하기 전까진 드보르 호텔에 돌아올 생각 마! 너 같은 애가 주방에 들어오는 건 우리 호텔의 수치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불만 있어? 아니요. 반성할게요. 잘못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사납게 구는 거야?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이봐, 싸우지 말고 일단 사람 말부터 끝까지 들어봐. 잠깐만! 어? 너희는 또 뭐야? 잠깐, 나비야? 얘네가 당신이 불러온 조력자야? 몇 번을 와도 변하는 건 없어! 사바나, 당신 평소에 부하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드보르 호텔 주방의 일은 전부 내 소관이야. 언제부터 가시장미애가 간섭하게 됐지? 물론 레스토랑 관리는 그쪽 내부 일이지만 무리하다 몸져놓은 직원을 위해 나서는 건 가시장미회의 일이야. 무리? 몸져 누워? 몇 번을 말해. 그건 다 피르망이 나약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 녀석 일을 대신할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 하지만 피르망 씨는 모니카, 당장 돌아가. 전 이제 드보르 호텔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들어가라고 했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따라와. 완전 말이 안 통하네. 미안. 너희를 또 말려들게 했네. 사바나라고 드보르 호텔의 새로운 주방장이야. 취임한 이후 극단적으로 엄격한 업무 규정을 세워서 직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 가장 심각한 직원은 과도한 피로로 몸져 눕기까지 했어. 며칠 동안 병상에 누워 말도 제대로 못했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전 요리할 자격이 없어요. 가시장미회는 피르망 씨의 가족의 의뢰를 받고 이 건을 중재하러 왔는데 결과는 방금 너희가 본 대로야. 사바나는 피르망 씨의 과로와 병을 전부 피르망 씨 본인 탓으로 돌리곤 자기와 관련이 없다며 소통을 일절 거부하고 있어. 다른 요리사에게도 레스토랑의 근무 환경에 대해 들어보려 했지만 주방은 사바나의 감시가 삼엄해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더라. 그래서 잠복이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었지. 그러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네 일을 망쳐버린 거야? 미안해. 아니야, 페이몬. 모니카가 저렇게 시달리는데 네가 안 나섰어도 내가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야. 휴, 잠복 같은 건 나한텐 안 어울리는 일인가 봐. 그러게, 단서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겠어. 일단 잿빛의 강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겠네. 나도 같이 갈래. 안 그러면 마음에 걸릴 것 같아. 진짜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그래도 잿빛의 강에 놀러올 시간이 되는 거면 내가 진수성찬을 대접할게. 최근 가시장미회 술집에 엄청 유명한 셰프가 왔거든. 이름은 바로 저기 실례합니다. 방금은 가게 내부 사정으로 못 볼 꼴을 보였네요. 죄송해요. 이건 작은 사과의 뜻이니 받아주세요. 여러분께 꼭 전해달라며 모니카가 맡긴 사탕이에요. 너랑 모니카가 사과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바나인데. 그게 요즘 저희 주방장님이 조금 예민하셔서요.
정말 죄송해요. 알겠어. 이 사탕을 봐서라도 참을게.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바나 씨에게도 꼭 말씀 전할게요. 단순히 예민한 것뿐이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주방장이 됐지? 이해가 안 돼. 피르망 씨 가족들 말에 따르면 그 셰프도 예전엔 이런 성격이 아니었대. 말하자면 기니까 일단 모니카의 솜씨부터 맛보자. 나는 그 마음 알지. 어디 먹어볼까나? 오라? 사탕 포장지에 뭔가가 적혀있어. 에스코피에를 찾아가세요? 에스코피에? 설마 나비야, 일단 원래 계획대로 잿빛의 강으로 돌아가자. 어차피 에스코피에도 지금 그래서 에스코피에는 뭐 하는 사람이야? 간단히 설명하면 에스코피에는 드보르 호텔의 원래 주방장이었어. 드보르 케이크의 레시피를 복원하고 호텔을 휘황찬란한 전성기로 되돌려놨지. 드보르 레스토랑 창립 이래 천재 모데스트를 제외하고 가장 유명한 셰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드보르 케이크라면 매일 한정 판매하는 그 케이크? 우와, 그런 셰프가 있는데 왜 사바나가 주방장이 된 거야? 그게 식품 안전 사고가 있었거든. 누가 드보르 호텔의 요리에 금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신고했어. 하지만 그게 어디서 섞여 들어왔는지 아는 요리사는 없었고 결국 에스코피에는 주방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해서 메로피드 요새로 들어갔지. 메로피드 요새? 그렇네. 어쨌든 당시 검출된 금지 성분 양이 많지 않아서 경비대는 그걸 사고로 간주했어. 그래서 에스코피에도 금방 요새에서 나올 수 있었지. 다만 드보르 호텔의 주방장 자리는 그대로 사바나에게 넘어갔어. 뭔가 불공평해. 비록 에스코피에는 이제 드보르 호텔 주방장이 아니지만 여전히 요리사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아. 모니카의 쪽지는 우리 보고 에스코피에가 나설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겠지. 완벽하게 이해했어. 모니카는 에스코피에가 사바나를 쫓아내주길 바라는 거구나. 현임 주방장 성격이 난폭한 건 원래 주방장을 복귀시키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건 크림버섯 수프를 겨우 3분 30초 만에 다 끓였다고? 그냥 끓는 물에 얼음을 띄워서 내보내지 그래? 그럼 적어도 네가 낭비한 크림이랑 버섯에는 안 미안하겠다, 힐레르. 크림아 미안해. 버섯아 미안해. 보다시피 에스코피에도 이런 성격이라서 말이지. 가열 시간이 모자라면 크림과 버섯의 맛이 완전히 발휘되지 않아. 막 끓일 때 향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알겠어? 예, 셰프. 그럼 당장 다시 끓여. 손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방금 어디가 문제였는지 똑똑히 기억해. 예, 셰프. 저기 있잖아. 식사하러 오셨나요? 죄송한데 기다리는 손님이 많아서 일단 줄부터 서주세요. 우린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럼 더더욱 줄 서서 기다려야지.
에스코피에는 한 번 스위치가 켜지면 대화하기 어려워. 일단 앉아서 기다려보자. 느긋하게 이야기도 할 겸. 드디어 식사 시간이 끝났네. 이 술집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에스코피에가 잿빛의 강에 와서 임시 주방장을 맡은 뒤로 손님이 최소 3배는 늘었을걸? 글쎄, 드보르 호텔엔 이제 내가 필요 없다면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요리들도 가져가서 처리해. 어차피 손님에게 나가지도 못할 거 그냥 두면 낭비잖아. 감사합니다, 셰프. 뭘 감사하는 거야. 난 그냥 낭비가 싫었을 뿐이라고. 그보다 피르망 보고 빨리 나으라 그래. 맨날 네가 나와서 일하지 않도록. 피르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인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몸져 누웠다던 요리사야. 힐레르는 그분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집에서 피르망 씨를 돌봐야 해서 힐레르가 생계를 위해 대신 일하고 있어. 그래서 에스코피에는 힐레르의 가족들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매일 일부러 음식을 더 만들고 있지. 이봐 나비야! 다 들리거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건 전부 힐레르의 솜씨가 부족해서 만들어진 손님에게 나가지 못할 쓰레기라고. 맞아. 영양 밸런스를 완벽하게 고려한 쓰레기지. 맞지? 그래서 유명하신 여행자랑 그 동료 페이몬이 나한테는 무슨 일로 찾아왔어? 너도 우리를 아는구나? 그럼 자기소개는 안 해도 되겠네. 우리는 사바나의 일로 찾아왔어. 가시장미의 본부가 여긴데 어떻게 모르겠어. 나비야도 이 일로 날 여러 번 찾아왔고. 하지만 난 더 이상 드브로 호텔 사람이 아니야. 전 주방장의 신분으로 호텔 일에 간섭해서는 안 돼. 게다가 사바나에게 주방장 자리를 이어받으라고 설득한 사람이 바로 나야. 뭐랄까, 그때의 사바나는 지금보다 훨씬 착하고 소심한 성격이었어. 자기가 주방장을 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주저할 정도였지. 말도 안 돼. 우리랑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맞아? 지금의 모습은 나를 따라하는 걸지도 몰라. 나도 주방장 일을 할 땐 성질이 꽤 더러우니까. 아무튼 지금 내 입장에선 사바나를 탓하기가 좀 그래. 피르망 쪽도 어쩌면 내가 사바나를 망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건 아닐걸? 봐봐, 에스코피에. 모니카가 우리한테 준 거야. 이건... 네가 말한 문제가 있다 해도 최소한 모니카는 널 믿고 있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직접 듣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모니카? 너 보고 그 주방장이랑 싸우라는 것도 아니야. 아직은 탐문조사 단계니까 요리사들이랑 얘기부터 해보자는 거지. 모니카... 에스코피에? 모니카 이 자식! 사탕 포장지에 설탕을 이렇게 많이 바르다니! 신발 밑창보다 더 두껍잖아! 안 되겠다! 돌아가서 한바탕 혼쭐을 내줘야겠어! 지금 당장! 에? 갑자기 뭐야? 우리도 따라가자.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게 할 순 없지.
내가 헛것을 봤나? 저건 에스코피에잖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손님께서 주문하신 음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평소와 맛이 조금 다르긴 해도 말해주시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손님께서 용서해주시지 않으면 주방장님이... 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네? 일어나, 모니카. 손님이 곤란해하시는 거 안 보여? 에스코피에님, 용서받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요리사다운 방식으로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와. 자기 처지를 앞세워서 손님한테 동정사지 말고. 그치만 주방장님이 잘못을 바로잡기 전까진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요리를 다시 할 수가 없는데. 완전 주객 전도잖아. 피르몽도 이런 상황을 겪었던 걸까? 못 버틸만 했겠어. 식사를 방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저는 별로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먹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사과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게 사바나 셰프님이 제가 요리하고 냄비에 남긴 수프를 맛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절 쫓아내셨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군다고요? 전에 에스코피에 씨가 주방장일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다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혼나는 건 전과 똑같지만 그때는 다들 자기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자기 수준까지 성장하길 바라는 에스코피에님의 진심도 똑똑히 느껴졌고요. 하지만 지금은 무슨 실수를 해도 그저 반성하라고 하거나 계속해서 다시 만들라고 할 뿐이에요. 에스코피에 주방장님이 잿빛에 강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부터는 더 심해지셨어요. 모니카, 난 이제 여기 주방장이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말아줘. 사실 저희도 다 알아요. 그날 그 사고는 절대로 당신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그날의 연애는 규모도 크고 시간도 길었어요. 어느 단계에서 식자재에 형광소가 들어갔는지는 모를 일이라고요. 형광소? 그게 뭐야? 폰타인 과학원이 형광별에서 추출해 합성한 새로운 약재야. 여러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어줘서 신경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치료용으로 쓰인대. 저도 들어봤어요. 그걸 요리에 넣으면 미각을 자극해서 중독성 있는 맛이 된다던데요? 장기간 섭취하면 정신이 흐트러지고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대가 엄격한 통제에 들어갔어. 하지만 그 위험성이 발견되기 전에 형광소를 첨부한 일부 식자재가 이미 시장에 유통되었지. 저흰 다 알아요. 그 사건은 분명 누군가 실수로 문제가 있는 식자재를 구매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직원들이 서로를 의심하느라 드보르 호텔의 분위기가 흉흉해질까봐 모든 책임을 떠안으셨죠. 그 결과 지금은 잿빛의 강에서 요리하는 신세가 되셨고요. 가시장미회 술집이 그렇게 초라한 곳은 아니야. 물론 드보르 호텔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오, 잿빛의 강이요? 이젠 거기로 밥 먹으러 가면 되겠군요. 모니카, 나는 지금의 일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 과거의 일은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어.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든 당시 주방장이었던 내게 책임이 있는 것도 맞아. 사바나님이 당신의 반만이라도 상냥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주방장으로서 취하는 방침에 불만이 있으시겠다? 주방장님! 주방장이 나인 건 아나 보지? 에스코피에, 이제 와서 드보르 호텔에 뭐 하러 온 거야? 사바나,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왜 이렇게 됐어? 드보르 호텔을 너한테 처음 맡길 때만 해도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신경 꺼! 이제 주방장도 아니면서 지적질하지 말란 말이야!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오잖아. 사바나, 고작 며칠 사이에 성질을 많이 버렸구나. 그럼 요리 실력도 그만큼 늘었어? 설마 아직도 장마용 꽃을 마코토 풀 대신 쓰지는 않겠지? 네 알 바 아니잖아! 안 싸운다고 했으면서. 에스코피의 양이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불타오르는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군요. 바네겜 씨, 예, 접니다. 두 분 요리사다운 방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드보르 호텔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요. 요리사다운 방식이라면 설마 그 전설의? 예, 맞습니다. 왕년의 모데스트가 세운 전통 요리 대결입니다. 드보르 레스토랑의 창립자 모데스토와 사벨리는 경영 방침부터 메주의 추천 메뉴까지 어떤 영역에서든 의견이 엇갈리면 요리 대결로 승부를 가렸습니다.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승자뿐이었죠. 걔네도 할 짓 되게 없었나 보네. 그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었기에 모두가 솜씨를 갈고 닦으며 요리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다시 세운 덕분에 드보르 호텔은 지난 몇 년간 폰타인 미식 랭킹 1위 자리를 연이어 차지했지요. 몇 년 전에 다시 생겼다고? 대체 누구 생각이람? 어떻습니까, 에스코피의 양? 당신이 세운 규칙이니 이의는 없으시겠죠? 그렇다 해도 지금의 저는 드보르 호텔의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 규칙을 적용하긴 어려워요. 양측 모두 동의한다면 평범한 친선 대결로 쳐도 상관없겠지요. 사바나 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선 대결? 기왕 붙을 거면 정식으로 내기를 하자. 네가 이기면 날 어떻게 처리하든 네 마음대로 해. 난 널 어떻게 할 생각 없는데? 대신 네가 지면 드보르 비전서를 내놔. 뭐? 드보르 비전서? 초대 주방장 모데스트가 남긴 전설의 비전서야. 드보르 케이크를 포함해 수많은 비밀 레시피가 적혀 있다고 해. 폰타인 미식계 최고의 보물이지. 역대 주방장에게만 읽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어. 역대 주방장이면 그럼 사바나도. 사바나, 그걸로 뭘 하려는 거야? 너한텐 이미 비전서 사본이 있잖아. 사본? 이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나오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드보르 호텔을 떠날 때 가져간 원본이야. 이해가 안 되네. 사본이라고 해서 원본과 레시피가 다른 것도 아니고. 뭐야? 왜 갑자기 말을 돌려? 나한테 질까봐 무섭니? 아니면 원본이 내 손에 넘어올까봐 겁나? 사바나 양? 그건 호텔 측에서 에스코피의 양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준 겁니다. 내기에 거는 건 좀... 아까 그러셨잖아요.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문제 없다고요. 대결 주제는 드보르 비전서에 나오는 드보르 케이크로 하죠. 에스코피에 할 거야 말 거야?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럼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그동안 네가 성질만 더러워진 건 아니길 바랄게. 두고 보시지. 에스코피에 괜찮겠어? 이렇게 도전을 받아들여도 돼? 괜찮아.
그래서 사바나의 도전을 이대로 받아들여도 정말 괜찮은 거야? 뭔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보였어. 그렇다면 요리사는 요리로 대화하는 게 가장 빠르지. 정말 그런가? 난 전혀 몰랐어. 에스코피에도 평소에 진심을 잘 안 털어놓는 타입이거든. 그래서 바로 알아챈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적어도 네가 만든 마카롱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한 건 진심이었어. 그런 건 좀 관대하게 봐주면 안 될까? 드보르 비전서는 레시피 책이라기보단 호텔 창립자 모데스트가 남긴 모험 노트에 가까워. 당시 그는 친구 사벨리와 함께 폰타인 각지를 모험하며 새로운 식자재와 레시피를 발굴해 폰타인 요리의 다양성을 크게 늘렸어. 그중 최초의 드보르 케이크는 모데스트가 모험 중에 발견한 조미료로 만든 거라고 해. 그 조미료가 워낙 귀해서 하루에 16조각 이상 제작이 어려웠지만 먹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신이 맑아지고 그 맛을 잊지 못했대. 훗날 두 사람은 이를 기반으로 드보르 레스토랑을 창립했고 단숨에 폰타인 요식업계 최고의 스타가 되었어. 특히 모데스트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로 불리고 모험 노트에 적힌 각종 레시피는 드보르 비전서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지. 오호라! 그렇구나. 그래서 이 비전서 덕분에 드보르 호텔은 폰타인을 평정하고 불굴의 인기를 누렸다. 그 말이지? 그럴 리가. 요리는 나날이 발전하기 마련인데 100년 전의 레시피만으로 어떻게 버티겠어. 100년은 고사하고 레스토랑이 유명해진 지 10년도 되지 않아 두 창시자가 갈라섰어. 그리고 모데스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 이후 드보르 레스토랑도 인기를 잃어서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테이블 몇 개 없는 작은 식당이었어. 몇 차례나 주인이 바뀌고 자리를 이전한 끝에 오늘날 바네김 씨에게 넘어가게 된 거야. 리월 소설에 나오는 무공비급처럼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보니 별거 아니네. 소설과 현실은 달라. 100년 전의 레시피를 따라봤자 현재 사람들의 입맛을 따라잡진 못해. 지금 가게에서 한정 판매하는 케이크도 사실은 에스코피에가 재현해낸 거야. 재현? 그게 무슨 소리야? 비전서에 레시피가 다 적혀 있는 거 아니었어? 100년 전의 골동품이라 훼손된 기록이 많거든. 전설의 조미료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건 재현이라기보다 비전서에 남은 일부 레시피와 역사책의 기록을 참고해 새로운 드브르 케이크를 개발했다고 하는 편이 옳아.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하루에 16조각만 한정 판매한 건 바네겜 씨의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였어. 왜? 뭔가 환상이 깨진 느낌이야. 똑같은 드보르 케이크가 아니더라도 지금 폰타인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이 시대 사람들의 입맛에는 이게 더 잘 맞을지도 모르지. 당시의 케이크가 페이몬의 상상대로 완벽한 것이었다면 레시피가 온전히 안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드보르 레스토랑이 몰락했을 리도 없고. 어쨌든 나는 드브르 케이크를 포함한 각종 레시피를 개량했어. 그리고 그 사본을 사임하기 전에 사바나에게 넘겼고. 그렇구나. 그럼 사바나는 왜 원본에 집착하는 거지? 설마 원본을 빼앗는 걸로 자기가 에스코피에보다 더 주방장 자리에 적합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건가? 드보르 호텔은 에스코피에에겐 원본을 주고 후임 주방장이 될 사바나에겐 사본을 줬어. 사바나 입장에선 너는 주방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지. 글쎄, 애초에 원본을 나에게 주자고 제안한 건 사바나와 바네겜 씨였는걸. 뭐? 그럼 주방장이 된 후에 마음이 바뀐 건가? 괜한 추측을 하기보단 요리 대결에서 요리로 대화하는 편이 낫겠어. 승부에서 이긴 뒤에 머리를 붙잡고 모든 걸 실토하게 하는 거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해도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요리 대결의 결과엔 승복할 거라고 믿어.
최소한 피르망 씨의 일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에스코피에가 나서면 단언할 수는 없어. 드브루 케이크의 제작 과정은 매우 복잡해서 보통 3명의 요리사가 함께 만들어. 어떻게든 혼자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보조가 2명 있는 편이 안전해. 간단하네. 우리 셋은 경험 만땅인 주방의 베테랑이라고. 여행자의 요리 실력이 전투 실력만큼 뛰어나다고는 들었어. 하지만 내 기준 나도 저번에 마카롱에 관한 혹평을 들은 뒤로 보름 넘게 열심히 수련했다고. 아무리 상대가 여행자여도 쉽게 지지는 않겠어. 다들 자신감이 넘치네. 그럼 가장 먼저 카이질부터 볼까? 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법을 알아야 해. 지금의 난 올바른 길을 걷고 칼질? 잘은 모르겠지만 테이블에 있는 식재료를 전부 자르면 되는 거지? 너 이번에는 온 주방에 다 튀기면 안 돼. 오, 아무래도 이건 너희에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네. 칼질을 시험한다길래 과일을 그물 모양으로 썰기라도 해야 하는 줄 알았어. 평범한 시험이라 다행이야. 다음 건 평범하지 않아. 이 저온 추출기로 식재료의 맛성분을 추출할 거거든. 폰타인 과학원에 부탁해 개발한 특수 가공 장치야. 저온 추출 방식으로 식재료의 진액을 분리해서 맛 성분으로 맛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지. 흔한 장치가 아니라서 말만으론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 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법을 알아야 해. 폰타인 과학원의 발명품이라. 요리에 이렇게 이상한, 아니 신기한 물건을 쓰는 건 처음 봐. 됐어. 이게 바로 분리된 맛 성분이야. 너희가 아까 잘라준 과일도 같이 처리했어. 진짜로 향이 훨씬 진해졌어. 그럼 이제 이걸 전부 넣는 거야? 아니, 아무 맛이나 다 집어넣으면 맛의 균형을 해쳐. 알맞은 맛이 나도록 신중하게 조합해야 해. 이번에도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집중해서 잘 봐. 조심히. สามารถสนับสนุนช่องผมได้ด้วยการกดไลค์และกด Subscribe หรือว่าจะส่งเป็นซุปเปอร์แชทก็ได้เช่นเดียวกันนะครับ 지금의 난 올바른 길을 걷고 완성했다! 자, 이제 너희들 차례야. 그럭저럭 괜찮네. 다들 처음 시도한 것 치곤 나쁘지 않아. 근데 예외도 있는 것 같네. 너 정말 처음 해보는 거 맞아? 처음이라기엔 거의 완벽하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네 실력도 무시할 수 없어. 다음 시험이 기대되는걸? 이번엔 각자 드브르 호텔에 있는 요리를 하나씩 만들어 제출해줘. 종합적인 평가가 될 거야. 요리 실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종 완성된 요리야. 다들 대결의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줘. 어때? 어떤 요리를 제출할지 정했어? 네가 생각한... 이 흰 기러기처럼 고상한 아우라! 바로 평가를 시작할
괜찮지? 자랑은 아니지만 나 음식에 나름 조예가 있다고. 6점. 뭐 알겠어. 난 원래도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니까 합격점이면 나쁘지 않네. 100점 만점에 6점.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은 만드는 것보다 먹는 걸 더 잘할 것 같아. 매일 프리나님의 곡을 100번씩 듣는다고 다 가수가 되나? 같은 이치야. 나는 이번 마카롱엔 설탕을 2스푼이나 덜 넣었어. 100스푼에서 98스푼으로 줄은 건가? 네가 말 안 했으면 설탕통에 남은 게 그것뿐이라 그런 줄 알았을 거야. 6점. 마지막은 뭐라고 하려나? 마지막 희망이야. 8점.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네. 아니야. 이 완벽한 색감과 매혹적인 향기, 그리고 노련한 솜씨는 10점 만점에 8점! 아니, 9점도 가능해! 왜?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완벽한 맛이라곤 할 수 없지만 수많은 연습과 시도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알겠어. 이 요리에서 흰 기러기 같은 고결함이 느껴져. 표류의 세월과 여정의 풍파, 그리고 길동무의 편식까지도. 마지막 그건 대체 어떻게 느끼는 건데? 역시 너는 못 이기겠다니까. 그럼 여행자가 대결에 나가는 건 확정이네. 그치만 요리사는 총 3명이 필요한데 너랑 에스코피에가 있어도 아직 한 명이 부족해. 나랑 나비아가 더 연습해볼까? 에스코페 셰프님! 히렐레잖아!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드보르 호텔에서 케이크 만들기 대결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오, 너를 추천하러 온 거야? 아니요, 저는 실력이 한참 부족한걸요. 도와드리려는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세요. 피르만? 벌써 다 나은 거야? 에스코피에 셰프님, 나비아 씨, 여행자님, 저희를 위해 여러모로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걸 집에서 보고만 있기는 싫습니다. 저도 이번 요리 대결을 돕게 해주세요. 맞아요. 게다가 아직 정신적 트라우마도... 괜찮습니다. 많이 나아졌으니 걱정 마세요. 며칠 전까진 말도 잘 못하고 도움이 못 되어드려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누가 뭐래도 전 드보르 호텔에서 일하던 요리사니 에스코피에 셰프님의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피르망, 드브르 호텔을 떠난 후로 다시 칼을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요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손이 떨리는 거지? 이 요리 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왜 식칼을 똑바로 못 잡겠지? 다시 해! 다시! 나는 재능 없는 놈은 빨리 주방에서 나가버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말도 안 돼. 이제 거의 다 나았을 텐데 나는 다시 이전으론 돌아갈 수 없는 건가?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신체적인 부담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던 거겠죠. 모니카? 여긴 언제 왔어? 여러분이 요리에 너무 몰두하고 계셨나 봐요. 저도 방해하기 싫어서 티내지 않았고요. 하지만 죄송해요, 피르망 씨. 피르망 씨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나섰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 모니카. 내가 요리를 다시 만드느라 밤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 날 위로하러 와준 건 너뿐이었어. 차 한 잔 우려드린 것뿐 별것도 아닌걸요. 사바나 셰프에게 받으신 스트레스에 비하면 아무 도움이 못 됐어요. 사바나, 걔가 대체 어쨌길래 그래? 에스코피에님이 제피체강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로 더 엄격해지셨어요. 저희가 어떤 요리를 해도 혼나기 일쑤였죠. 이딴 요리를 올리다니 그릇만 더럽혀졌잖아. 당장 버려! 그러고는 몇 번이고 다시 만들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만족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다시 만들고 또다시 혼나고의 반복이었어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주방에서 쫓겨날 줄 알아? 이제는 조리 도구만 만져도 귓가에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완벽하게 하려 할수록 손이 더 심하게 떨립니다. 두려워하면 할수록 실수만 반복하고요. 피르망, 언제 이렇게 나약해졌어? 내 밤 늦게까지 고생해가며 완벽한 요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건 너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손과 마음이 무거워지고 다시 만들면 만들수록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사바나 셰프 말대로 저는 아무 재능 없는 범부에 불과했나 봅니다. 아버지... 그래, 아무래도 네 문제는 단순 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네. 난 이번 대결에서 이길 거야. 그 다음에 사바나랑 제대로 이야기하러 가. 하지만 손이 이래서야 지금의 저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설마 사람 하나 부족하다고 내가 사바나한테 질 것 같아? 너희 둘을 키운 사람이 나라는 거 잊지 마. 설사 나 혼자 나서도 완벽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 나도 나비아랑 더 연습해볼게. 저도요. 저기... 아니면 가시장미애한테 급구 공고를 붙여달라고 부탁해서 임시 보조를 구하는 건 어때? 저기... 사실 제가 도우려고 찾아온 건데요. 진작 말하지. 줄곧 말할 기회가 없어서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모니카 누나. 알겠어. 그렇지만 너 아직 사바나 밑에서 일하고 있잖아? 우리 쪽에 붙었다가 괜한 후환 없겠어? 괜찮아요. 저 깨달았거든요. 계속 그 사람 밑에서 일하다간 다음 피르망 씨는 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억지로 참느니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를 잡는 게 나아요. 이번 대결을 계기로 사바나 씨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저한테 나쁘게 굴진 않을 거예요. 세 번째 멤버가 이런 식으로 구해질 줄은 몰랐네. 어쨌든 모니카도 프로 요리사니까 이번 대결은 문제 없겠어. 좋아, 그럼 결정된 거다. 우리 팀 결성을 축하하는 의미로 축하연을 열자. 가시장미애가 한턱 쏠게. 가시장미애가 한턱... 잠깐만. 그럼 내가 요리해야 하는 거잖아? 전에 여행자한테 잿빛의 강에서 진수성찬을 진수성찬! 알겠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오, 그 아이디어 좋은데?
아니지. 여기는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내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폰타인 요리가 원래 이 정도로 맛있었나? 사바나, 어째서? 아, 별건 아니고 드보르 비전서 원본. 내가 놓친 게 없는지 보고 있었어. 사바나가 그토록 집착할 만한 게 있나 해서. 그치만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없어. 대충 휘갈긴 레시피와 모험 기록뿐인데다 대부분 훼손되어 있다고. 그에 비해 내가 준 사본은 레시피를 보완하고 나만의 노하우와 주석까지 달아둔 버전이야. 아무리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그 사바나가 타이틀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라곤 생각이 안 돼.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했어. 조금 수줍음이 많긴 해도 매사에 세심한이었어. 문제가 있어도 곧바로 시정해서 요리 실력을 꾸준히 늘려가던 친구였지. 그래서 드보르 호텔의 주방장 자리에 추천한 거야. 그런데 피르만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받다니.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어쨌든 내가 밀어붙였으니까. 그 애가 이렇게 변한 게 나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심란해. 드보르 비전서를 쓴 모데스트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의 옛 친구이자 드보르 레스토랑의 또 다른 창립자인 사벨리. 모데스트는 드보르 케이크를 출시한 후 천재라고 불리며 점점 인기가 많아졌어. 반면 사벨리와는 조금씩 멀어져 갔지. 신메뉴를 발표할 때마다 성공을 거둔 모데스트와 달리 사벨리의 요리 커리어는 번번이 벽에 가로막혔어. 모데스트가 각계 유명 인사들에게 불려다니면서 사벨리와 요리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점차 줄어들었지. 사벨리는 세간의 평판도 안 좋아지고 모데스트와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었어. 갑작스러운 결말이었어. 젊은 천재가 돌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야. 그렇게 둘의 사이는 화해하지도 갈라서지도 못한 채 끝을 맞이했지. 세간에는 사벨리가 질투에 눈이 멀어 그와 화해하려는 모데스트를 죽였다는 설도 있어. 그냥 소문일 뿐이야. 적어도 폰타인 성의 역사에 사벨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은 없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추적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일 대결에서 무조건 이길 거야. 조금 억지를 부려서라도 그 애가 무슨 생각인지 털어놓게 만들겠어. 오,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럼 내일 너의 활약을 기대할게. ถ้าหากว่าชอบคลิปนี้ก็อย่าลืมกดไลค์กดซับช่องของผมเพื่อเป็นกำลังใจให้กันและจะได้ไม่พลาดคลิปกิจกรรมดีๆอย่างนี้ต่อไปในอนาคตด้วยนะครับส่วนสำหรับคลิปนี้คงต้องลากันไปก่อนแล้วเอาไว้เจอกันใหม่ในคลิปหน้าสวัสดีครับ